나는 지금 믿을 수가 없습니다. 30년 넘게 세계 방산 시장을 취재해온 기자로서 이런 일은 처음 봅니다. 미국의 동맹국이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 F-35를 거부하고 한국산 전투기를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캐나다가 그렇습니다. 폴란드가 그렇습니다. 필리핀이, 페루가,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60년 전 한국은 미국에서 퇴역한 F-5 전투기를 얻어다 쓰던 나라였습니다. 30년 전 한국 조종사들은 미국 조지아주 공군기지까지 날아와서 비행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고 했을 때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 12월 한국이 만든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양산에 들어갔고 세계 10개국 이상이 구매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F-35 절반 가격에 성능은 동급. 미국의 수출 통제에서 자유롭고 운용 자율성이 보장됩니다. 나는 미국인으로서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이건 한국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미국 방산 패권의 균열이 시작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세계가 한국 전투기에 열광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2025년 5월, 나는 경남 사천에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본사에서 열린 KF-21 최초 양산기 최종 조립 착수식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대한 경납고 안에 들어섰을 때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회색빛 동체, 날렵하게 뻗은 쌍발 엔진, F-35와 닮은 듯 다른 묘하게 위압적인 실루엣. 이것이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미국 로키드 마틴 관계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정말 한국이 혼자 만들었단 말인가? 그의 표정에는 경탄과 당혹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10년 전 한국이 KF-X 사업을 발표했을 때 미국 방산업계에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고? T-50 훈련기나 겨우 만드는 나라가? 설계도면 하나 제대로 못 그리면서 5세대급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미국 기술 없이는 절대 불가능해. 결국 포기하거나 우리한테 돈 주고 사게 될 거야. 그랬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핵심 소스 코드를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나는 사천 경납고에서 완성된 KF-21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틀렸습니다. 세계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해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KF-21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미국 엔진 쓰는 거 아니야? 겉모습만 비슷하지 진짜 스텔스 전투기는 아니잖아. F-35랑 비교하면 한참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도 비슷한 논조로 보도합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일 뿐 진정한 5세대 스텔스기가 아니다. F-414 엔진을 사용하므로 완전한 독자 개발이라 볼 수 없다. F-35와 직접 경쟁하기엔 성능이 부족하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KF-21은 현재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엔진은 미국 GE의 F-414를 사용합니다. F-35처럼 완전한 내부 무장창을 갖추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겁니까? 여기서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세계가 KF-21에 열광하는 이유는 F-35보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F-35가 아니어서 열광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자동차를 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여러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원하는 사람을 태울 수 있고,
원하는 때에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전투기를 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미국이 허락해야 무기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승인해야 제3국에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동의해야 성능 개량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안 되라고 하면 이미 산 전투기도 날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ITAR입니다. 인터내셔널 트래픽 암즈 레귤레이션즈, 국제무기 거래 규정. 미국은 이 법을 통해 전 세계 무기 시장을 통제합니다. 미국산 부품이 1%라도 들어간 무기는 미국의 허가 없이 제3국에 팔 수 없습니다. 미국 기술이 조금이라도 사용된 장비는 미국의 승인 없이 개조할 수 없습니다. F-35를 사면 어떻게 됩니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미국이 해줘야 합니다. 미사일 장착? 미국이 허가해야 합니다. 정비? 미국 기술자가 와야 합니다. 심지어 F-35의 비행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미국 본토로 전송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비행했는지, 무슨 임무를 수행했는지 미국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동맹입니까? 감시입니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계신 분이라면 여기서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왜 캐나다가 F-35 대신 KF-21을 검토하고 있는지, 왜 폴란드 공군 사령관이 직접 한국까지 날아와서 KF-21을 탔는지, 왜 필리핀, 페루,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는지, 이유는 하나입니다. KF-21은 미국의 통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KF-21의 국산화율은 65%입니다. 핵심 중의 핵심인 AESA 레이더. 이건 한국이 독자 개발했습니다.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IRST. 이것도 한국이 만들었습니다. 비행 제어 컴퓨터, 임무 컴퓨터, 전자전 장비. 전부 한국 기술입니다. 엔진만 미국산지 F414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국산화할 계획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산 엔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KF-21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구매국이 원하는 무장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구매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국이 원하는 때에 성능을 개량할 수 있습니다. 미국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KF-21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2025년 5월 미국 방산 전문 매체 19FORTYFIV가 충격적인 기사를 냈습니다. 캐나다가 F-35 구매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대안으로 한국의 KF-21 보라매가 거론되고 있다. 캐나다입니다. 미국 바로 위에 붙어있는 나라. NATO 창립 회원국.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 그 캐나다가 미국 전투기를 거부하고 한국 전투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25% 관세를 때렸습니다. 캐나다를 미국의 5첫 주라고 조롱했습니다.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라고 불렀습니다. 캐나다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왜 우리가 미국 무기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어야 하나? 미국이 우리를 동맹으로 대우하지 않는데 왜 우리만 미국 눈치를 봐야 하나? 이런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치권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F-35를 사면 향후 50년간 미국에 종속된다. 한국의 KF-21은 F-35의 절반 가격에 운용 자율성이 보장된다. 지금이라도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에서 미국 전투기 말고 한국 전투기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2025년 6월 26일 폴란드 공군 사령관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경남 사천의 KAI 본사에서 FA-50 생산 라인을 시찰했습니다. 그리고 KF-21 복자형 시제기에 직접 탑승했습니다. 외국 공군 사령관이 개발 중인 전투기에 직접 탑승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폴란드는 이미 한국에서
FA-50 경공격기 48대를 샀습니다. K 전차 180대, 구조 원어치를 샀습니다.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도 샀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한국의 최대 방산 고객입니다. 그런 폴란드가 이제 KF-21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공군은 노후한 미그-29를 교체해야 합니다. 32대의 신규 전투기가 필요합니다. 후보로 거론되는 기종은 3가지입니다. 미국의 F-35,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한국의 KF-21. 폴란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F-35는 너무 비싸고 미국 의존도가 높다. 유로파이터는 성능은 좋지만 이유 내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KF-21은 가격도 합리적이고 한국과의 기존 협력 관계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폴란드는 KF-21 블록 2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록 2는 2027년부터 생산되는 개량형으로 공대지공대함 무장 능력이 대폭 강화됩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긴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다목적 전투기가 절실합니다. KF-21 블록 2가 딱 맞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수시로 필리핀 영공 근처까지 날아옵니다.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어선을 위협합니다. 필리핀에게 전투기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2024년 8월 필리핀 국방부는 다목적 전투기 MRF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후보 기종으로 미국 F-16, 스웨덴 그리펜, 그리고 한국 KF-21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KF-21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가격입니다. KF-21의 초도 양산가는 대당 약 970억 원 약 7천만 달러입니다. F-35는 대당 1억 1천만 달러, KF-21이 F-35의 60% 가격입니다. 필리핀처럼 예산이 빠듯한 나라에게 이 가격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둘째, 무장입니다. KF-21은 유럽산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합니다. 미티어는 현존 최강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사거리 200km 이상, 마하 4 이상의 속도, 미국의 AIM-120 암람보다 2300인 사거리. KF-21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미티어를 4발 탑재하는 전투기입니다. 중국 전투기와 공중전이 벌어지면 미티어를 장착한 KF-21이 먼저 쏘고 먼저 맞힐 수 있습니다. 필리핀 입장에서는 이게 핵심입니다. 셋째, 이미 검증된 파트너십입니다. 필리핀은 이미 한국에서 FA-50을 사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에도 FA-50 12대를 7억 달러에 추가 구매했습니다. 같은 제조사 KAI의 전투기를 쓰면 정비, 훈련, 부품 조달이 훨씬 편해집니다. KF-21과 FA-50을 함께 운용하면 시너지가 납니다. 필리핀은 최대 40대의 KF-21 구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페루, 러시아제 노후 전투기를 교체해야 합니다. KF-21을 후보 기종에 포함시켰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2025년 2월 KAI가 사우디 국방부에 KF-21 수출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UAE, 4월에 UAE 공군방공사령관이 직접 KAI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이미 FA-50을 도입했고 KF-21으로 업그레이드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태국, 동남아 지역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신형 전투기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이라크, FA-50을 운용 중이며 중장기적으로 KF-21 도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KAI는 KF-21의 수출 목표를 30만 500대로 잡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 도입분 120대, 인도네시아 40대를 합치면 160대, 나머지 14만 340대가 수출 물량입니다. 이게 실현되면 KF-21은
F-16에 버금가는 글로벌 베스트셀러 전투기가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계신 분이라면 한 가지 질문이 드실 겁니다. 미국은 가만히 있을까?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미국 방산업계는 KF-21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이들에게 KF-21은 잠재적 위협입니다. 특히 중동과 동남아 시장은 미국 방산업체의 핵심 수익원입니다. 한국이 이 시장을 잠식하면 미국 방산업계는 수십조 원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2년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국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소송을 걸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한국 원전 기술은 우리 것을 베꼈다. 수출 통제를 받아야 한다. 비슷한 일이 방산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KF-21에 사용된 기술 중 일부는 미국 기술이다. 미국 ITAR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제3국 수출 시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KF-21의 엔진은 미국 GE의 F414입니다. 사출 좌석도 미국 마틴 베이커 제품입니다. 이 부품들 때문에 미국이 KF-21 수출에 제동을 걸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산 엔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2030년대에는 엔진까지 국산화할 계획입니다. 사출 좌석도 국산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가 항공 관련 일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KF-21 만드는 회사에서 일해요. 우리 손자가 전투기 부품 만드는 중소기업에 다녀요. 우리 며느리가 방산업체 연구원이에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KF-21 사업에는 250개 이상의 국내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체계 종합, 한화시스템-AESA 레이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엔진, LI진엑스1- 전자전 장비, 미사일 체계, 대한항공- 기체 부품, 그 아래에 수백 개의 중소기업이 부품을 공급합니다.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수만 명입니다. KF-21 한 대가 팔리면 이 수만 명의 일자리가 유지됩니다. KF-21이 100대 수출되면 수십조 원이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갑니까? 직원들 월급으로 갑니다. 하청업체 대금으로 갑니다. 세금으로 납부됩니다. 그 세금이 어디에 쓰입니까? 여러분의 연금으로 쓰입니다. 여러분의 의료보험으로 쓰입니다. 여러분의 손주가 다니는 학교에 쓰입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는 자산입니다. 여러분, 잠깐 과거로 가보겠습니다. 1969년, 한국 최초의 국산 비행기 새마을호가 하늘을 날았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280달러, 미국의 20분의 1도 안 되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비행기를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조선시대에 거북선 만들더니 이제 비행기를 만든다고? 무모하다. 불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1980년대 미국 노스롭과 협력해 F-5를 면허 생산했습니다. 1990년대 미국 록히드 마틴과 함께 KF-16을 조립 생산했습니다. 2000년대 T-50 고등 훈련기를 개발했습니다. T-50은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훈련기였습니다. 미국조차 한국이 이런 걸 만들 줄은 몰랐다고 인정했습니다. T-50을 기반으로 FA-50 경공격기가 만들어졌습니다. FA-50은 폴란드,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이라크, 말레이시아에 수출됐습니다. 140대 이상이 해외로 팔려나갔습니다. 그리고 2021년 KF-21이 등장했습니다. 최초의 순수 국산 전투기.
설계부터 생산까지 한국이 주도한 전투기. 56년, 1969년 새마을호부터 2025년 KF-21까지 한국 항공산업은 56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 시작된 꿈이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서울 ADX 항공 우주방 위산업 전시회에서 KF-21이 시범 비행을 했습니다. 서울 상공을 가르는 KF-21을 보며 수만 명의 관람객이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불안하게 지켜보는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입니다. 중국은 J-20 스텔스 전투기를 이미 300대 이상 배치했습니다. J-35 함재기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KF-21로 동남아 중동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중국도 전투기를 수출하고 싶어 합니다. 파키스탄에 JF-17을 팔았고 J-10을 해외에 팔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면 중국은 불리해집니다. 왜냐하면 서방 국가들은 중국 전투기를 사지 않습니다. 안보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전투기는 다릅니다. 미국의 동맹국이 만든 전투기입니다. NATO 회원국도 살 수 있습니다. KF-21이 성공하면 중국 전투기의 해외 시장은 더 좁아집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6세대 전투기지 CAP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2035년 이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KF-21은 이미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2026년부터 실전 배치됩니다. 일본보다 10년 빠릅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우려 섞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방산 수출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KF-21이 성공하면 아시아 방산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 일본은 전투기 수출에 제약이 많습니다. 헌법상 무기 수출이 어렵습니다. 한국은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KF-21을 원하는 나라에 팔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항공산업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이 선두에 서고 중국과 일본이 뒤를 쫓는 구도.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KF-21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현재 양산 중인 것은 블록 1입니다. 블록 1은 공대공 임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4발을 장착합니다. 적 전투기를 요격하는 게 주 임무입니다. 2027년부터는 블록 2가 생산됩니다. 블록 2는 공대지, 공대함 능력이 추가됩니다. 타우러스 장거리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적의 지상기지, 군함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다목적 전투기가 됩니다. 2025년 12월 6,859억 원 규모의 공대지, 무장평가 시험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1년 앞당겨졌습니다. 그만큼 한국 정부가 KF-21 전력화를 서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블록 3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블록 3의 목표는 진정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내부 무장창을 장착합니다. 레이더에 더 잘 숨을 수 있게 됩니다. 센서와 항전 장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KAI는 KF-21과 연동되는 충실한 윙맨 로이얼 윙먼 무인기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인 전투기 KF-21이 지휘하고 무인 전투기가 따라다니며 임무를 수행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실현되면 KF-21은 6세 대급 전투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한국은 전투기 개발의 나선형 발전 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걸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일단 쓸 수 있는 걸 만들고 계속 개량합니다. 이게 한국의 강점입니다.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개선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하나의 전투기를 2030년에 걸쳐 개발합니다. 한국은 10년 안에 만들고 계속 업그레이드합니다. 이 속도 차이가 결국 승부를 가를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봅시다. 한국은 왜 KF-21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못 막았습니다.
중국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왜 한국만 이걸 해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절박함. 한국은 휴전선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항상 존재합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전투기가 없으면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미국에만 의존하면 미국이 마음을 바꿀 때 속수무책입니다. 한국은 생존을 위해 전투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둘째, 축적된 역량. 한국은 50년 넘게 항공산업을 키워왔습니다. F-5 면허 생산, KF-16 조립 생산, T-50 개발, FA-50 수출, KF-21 독자 개발. 단계별로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투기를 만든 게 아닙니다. 반세기에 걸친 노력의 결과입니다. 셋째, 산업 생태계. KF-21은 KAI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진엑스1, 대한항공, 그리고 250개 이상의 중소기업. 이들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한국에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 철강, 화학산업이 모두 있습니다. 전투기에 들어가는 부품 대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산업 생태계가 있는 나라는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이제 한국. 한국은 5번째 전투기 생산 강국이 되었습니다. 나는 미국 기자입니다. 30년 넘게 세계 방산 시장을 취재해왔습니다. 미국의 F-15, F-16, F-18, F-22, F-35. 이 전투기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걸 봐왔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올리는 걸 봐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무기 수출로 동맹국을 통제하는 걸 봐왔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나는 이게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미국 전투기를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한국이 나타났습니다. KF-21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KF-21이 F-35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KF-21은 선택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미국 전투기가 싫으면 한국 전투기를 사면 된다. 이 선택지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혁명입니다. 미국의 방산 패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그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미국인으로서 인정합니다. 한국 대단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현재 KF-21은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2026년 말 한국 공군의 첫 기체가 인도됩니다. 2032년까지 120대가 배치됩니다.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 페루, 사우디아라비아, UAE, 말레이시아, 태국 10개국 이상이 구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AI의 목표는 30만 500대 수출입니다. 이게 실현되면 KF-21은 아시아 최초의 글로벌 베스트셀러 전투기가 됩니다. 한국은 미국, 러시아, 유럽에 이어 4번째 전투기 수출 강국이 됩니다. 60년 전 미국 퇴역 전투기를 얻어쓰던 나라가 30년 전 미국에서 비행훈련을 받아야 했던 나라가 10년 전 전투기 못 만든다고 무시당하던 나라가 이제 세계에 전투기를 파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KF-21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한국 방산 수출을 막으려 할까요? 한국은 진정한 방산 강국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 5년, 10년, KF-21의 운명이 결정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한국의 미래도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손주가 KF-21을 만드는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KF-21을 수출하는 영업사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금이 KF-21 수출 수익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KF-21은 그냥 전투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KF-21과 함께 주목받는 한국 방산 무기들, K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이들이 어떻게 세계를 휩쓸고 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는 6.25 전쟁을 겪으셨고, 여러분은 한강의 기적을 일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 세대가 대한민국을 방산 강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우십니까? 저는 미국 기자지만 한국이 부럽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